한국이 해외에서 문화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놀랍습니다. K-팝의 글로벌 인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죠. BTS, 블랙핑크, 세븐틴 등 한국 그룹들이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월드투어 콘서트 열면 티켓과 굿즈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BTS의 러브 유셀프 투어는 2억 달러, 우리 돈 약 2,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죠. 뿐만 아니라 많은 K-팝 가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며 매년 수조원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드라마, 영화, 음식, 패션 등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도 더욱 강해지고 있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중심 도시 샬럿은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융도시로 미국에서 1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주말 에스파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연을 앞두고 도시 곳곳이 팬들의 열기로 달아오르며 호텔, 식당, 상점까지 들썩입니다. 공연 이틀 전부터 샬럿 도심에는 에스파의 상징색인 파란색 옷을 입은 팬들이 도시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과 기차역에서는 해외와 타주에서 온 팬들이 에스파 응원봉을 흔들며 등장했고, 호텔들은 에스파 팬들로 인해 객실이 모두 만석이었습니다. 일부 호텔은 아예 K-팝 패키지를 출시해 방을 예약하면 한류 굿즈를 주거나 한식 조식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준비할 정도였습니다. 지역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샬럿 내 주요 호텔들은 예약이 꽉 찬 상태였다. 이 정도의 인파가 몰린 것은 NBA 챔피언십 경기 이후 처음이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에스파가 샬럿을 살렸다라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샬럿의 한식당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K-팝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공연 전후로 꼭 한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했던 금융도시가 K-팝으로 완전히 변하는 모습에 현지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현지 언론들은 에스파가 샬럿을 K-팝 중심지로 만들었다라며 한류의 강력한 파급력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샬럿 옵저버는 문화의 교차, K-팝과 한식의 만남이란 제목 이 기사에서 현지의 분위기를 자세히 전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번역해 공유합니다. 이번 주말 외출을 했을 때 화려한 복장을 하고 가방에 색색의 키링을 매단 사람이 보인다면 K-팝 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몇 년간 K-팝이 전 세계에 휩쓸었습니다.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스포티파이에서 K-팝 스트리밍은 미국에서 180%, 전 세계에서 360%나 증가했습니다. 2023년 한 해만 보더라도 스포티파이에서 K-팝을 처음 들은 사람이 22억 명이나 되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음악을 들어보지 못했더라도 이름만큼은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은 미국인 4명 중 1명이 시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작 기생충도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류의 성공을 알립니다. 이번 주말 한국의 걸그룹 에스파가 공연하는 퀸시티에서도 한류의 열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맛있는 한식으로 배를 채우고 콘서트에 갈 준비를 합니다. 애틀랜타의 여러 도시에서 한식당이 성업 중이지만 샬럿에서도 한식 문화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덕분입니다. 샬럿에 거주하는 리비는 예전부터 한식당을 좋아했습니다. 리비는 2018년 BTS의 팬이 되고 난 뒤 한국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즐겨보았고 이후 한식을 더욱 자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리비는 적어도 한 달에 2번 한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집에서도 한식을 자주 해먹습니다. 샬럿에 사는 낸시는 한국 드라마에서 맛깔나는 한식을 볼 때마다 항상 한식이 먹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서구의 드라마보다 점잖은 로맨스를 추구하는 한국의 드라마에서 식사라는 행위는 좀 더 수위 높은 의미를 돌려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밤을 함께 보내자고 할 때 같이 잘래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라면 먹고 갈래라고 묻죠. 매튜스의 노포식당 빼빼로는 낸시가 즐겨 찾는 한식당입니다. 그녀는 해물 순두부찌개 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좋아합니다. 낸시와 그녀의 남편은 치킨을 시켜 안주로 먹기도 하고 닭강정이나 떡볶이도 즐겨 먹습니다. 낸시의 남편 역시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한식을 즐기게 됐다고 합니다. 리비도 전통 한식을 먹기 위해 빼빼로에 갑니다. 한국 드라마 팬들이 드라마의 내용과 배우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 리비는 새로운 한식당을 찾고 인스타를 통해 소식을 공유합니다. 다양한 한식당이 많이 생겼고 어딜 가나 좋은 점이 있어요. 리비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하면서 입맛도 변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한식을 찾아다니긴 했어도 발효식품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비는 이제 김치를 늘 먹습니다. 발효한 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 역시 그녀의 최애 음식이 됐습니다. 샬럿에서 오래된 한식당들은 K-팝 그룹 공연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주문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주 메뉴는 부대찌개와 짜장면입니다. 한식당의 실장은 H.O.T와 S.E.S 등 90년대와 2000년대 활동한 1세대 K-팝 그룹의 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어린 고객들이 이 한식당에 찾아와 1세대 K-팝 그룹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요즘 K-팝과 콘서트 문화를 설명해주며 포토카드 수집이 새로운 트렌드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팬들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샬럿의 한인 인구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낮은 한인 비율에 비해서 한식당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인 전체가 한국 문화에 열광한다는 의미입니다. 저 역시 이번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떡볶이가 더 기다려지는지 콘서트가 더 기다려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인들이 거의 없는 미국 도시가 한국 공연 하나로 통째로 바뀌는 것을 본 전문가들은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한국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즉 한국 문화를 소비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는 이상 한류를 피할 길은 사실상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흐름 자체가 완전히 한국에 치우치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K-팝 산업은 국가 간 무역 장벽과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세 무풍지대로 꼽힙니다. 화물운송이 필요 없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기에 트럼프 시대의 관세 조치나 국제 정세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어지며 최근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을 향한 극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연유에는 한국 국민들의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 전해지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 이곳은 70여 년 전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사는 국가였지만 현재는 극빈층으로 전락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름도 모르는 한국을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국가가 공산주의로 바뀌며 한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하게는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한 끼 식사조차 챙기기 힘들 정도로 극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그들을 잊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에티오피아에 등장한 한국 기업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2023년 이 한국 기업은 현지 행사에 참석했다가 우연한 자리에서 참전 용사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한국인인 건 알겠어. 한국의 언어를 듣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들을 향해 온 참전 용사의 모습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생활고로 기본적인 안질환조차 치료하지 못해 매일 시력을 잃어가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우연한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이 한국 기업이 즉시 현지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생존한 참전 용사와 가족들의 눈 수술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병원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현지 유명 매체 캐피탈은 기적의 한국인들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신문 한 면을 한국 기업과 한국의 이야기로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들이 다시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쉬. 이들은 자신들이 눈을 치료해준 참전 용사들이 생활고로 끼니조차 챙겨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소식에 즉각적으로 생존한 모든 참전 용사 가정에 쌀을 배달한 것이죠. 실제 에티오피아에서는 쌀이 굉장히 귀중한 식품 중 하나로 그들에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마음에 깊이 새길게요. 나를 또 찾아와 줬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은 채 감사를 전한 참전 용사들은 다시 한번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겪은 고된 삶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인프레쉬. 이들은 이미 국내외 수많은 기적을 선사했습니다. 90대가 된 참전 용사들이 수십 년간 바래왔던 소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왔는데요. 심지어 인프레쉬라는 기업명이 아닌 한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말이죠. 인프레쉬는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후원 굿즈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태극기 키링인데요. 이 키링은 실제 6.25 참전 용사들이 전쟁 당시 새겼던 서명 태극기를 구현한 것으로 깊은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장인과 협업을 통해 서명 한 글자 한 글자를 디테일하게 만들어낸 것인데요. 또한 단순한 굿즈를 넘어 참전 용사에게 수익금 일부 후원하고 있고 박민기, 최진호, 윤영민, 한수진 등 기업의 행보에 동참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명단을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전 용사들은 기업이 아닌 자신을 잊지 않은 한국인들을 향해 감사를 표하며 국격을 높이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여준 것입니다. 저도 국내 작은 기업이 참전 용사와 현 세대들의 교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에 깊이 감동하며
키링을 통해 동참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뜻깊은 행보에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태극기 키링은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